네, 안녕하세요. 빗솔교육 임소민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학년도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기출문제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실제로 작성할 법한 연습지를 보여드리면서 여기에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준 뒤에 내용을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실제로 제가 이렇게까지 내용을 상세하게 적지는 않는데 일단은 어떤 식으로 적는지 보여드리려고 조금 타이핑을 많이 해온 거라 현장에서 이걸 쓰실 때는 연습지는 키워드 위주로 더 짧게 적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답변하는 모습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빈곤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는 기술의 발전, 즉 사회적인 요인으로 사람들이 빈곤해지고 이를 보편적인 기본소득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는 이와는 다르게 빈곤이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며 개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측면에서 볼 때 제시문 가는 사회적, 제시문 나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해결 방법도 사회에서 개입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지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제시문 가에서는 최근 사람들 일의 상당 부분을 로봇이 대체하게 된 현상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성이 향상하고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할 수 있긴 하지만 이는 일부 상위 계층에 편중될 것이므로 대부분 사람들이 빈곤에 취약해 될 것이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수준의 현금상 소득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당장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중견 근로자들에게는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확보해준다는 장점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임금도 상승하게 할 수 있고 계층의 격차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 기본소득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에 반대되는 선별적 재분배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방법은 빈곤을 개인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재심은 나는 이와는 다르게 빈곤은 개인이 도덕적 범죄라는 표현을 통해서 빈곤이 개인이 문제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개인이 충분한 도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빈곤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경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층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서는 또한 국가의 원조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원조를 받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생존만 가능한 삶을 영위하게 하도록 해야 하며 문화 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필수적인 물품 외에 사치제를 구입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대하게 지원하는 것은 즉 가해서와 같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는 등의 지원은 빈궁한 사람들이 현실을 안주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심은 가와 나는 원인과 해결 방안의 층위에서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2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심을 나의 그림에 나타난 결과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재지물 나의 결과를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으로 나눌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봤을 때 상위 계층의 경우는 복지 수준이 최대 수준에 가까워지기 전, 즉 그래프 상에서 약 3분의 2 지점 전까지는 복지 수준이 올라간다고 해서 노동 의욕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 수준에 가까워지는 시점부터는 노동 의욕이 급격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위 계층의 경우에는 복지 수준이 집값의 3분의 2 수준까지는 노동의욕이 오히려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대 수준에 가까워지면, 즉 복지를 통해서 받는 비용이 늘어나서 더 많아지게 된다면 어느 시점부터는 노동의욕이 점차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심은 나와 다를 평가한다면 두 재심은 모두 부분적으로는 긍정하고 부분적으로는 부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먼저 재심은 나는 하위 계층의 연구 결과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에서는 빈궁이 도덕적 범죄이고 지원받는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게 되니 관대한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그래프의 3분의 2 지점을 기점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3분의 2 지점 이전에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지 지원이 확대될수록 점점 노동의욕이 증가하였고 빈곤 탈출 확률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위 계층은 3분의 2 지점 이후, 즉 복지가 최대 수준에 가까워지면 노동의욕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앞부분은 부합하지 않고 뒷부분은 부합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제시문 다는 이와는 반대로 앞부분은 부합하지 않고 뒷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3분의 1 지점까지는 복지 수준이 노동의욕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지가 최대 수준에 가까워지면 노동력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는 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재분배론자들의 주장을 비판하고 물질적인 욕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약을 가하는 것은 노동의욕을 감소시키는 것과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답변은 이 정도 수준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만약에 제가 실제로 이런 문제를 푼다면 훨씬 자세하게 답변을 하긴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본문의 내용을 최대한 심플하게 해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답변한 부분에서 제 지금 다와 연결하는 부분의 설명이 약 30초 정도로 다소 짧았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런 문제를 답변을 하신다 하면 문제의 배점을 보실 수 있어요. 1번에서 40점, 2번에서 60점으로 배치를 해 놓았는데, 제가 이 시험을 응시를 했다면 문제 1번에 2분, 그리고 차라리 2번에 3분을 써서 여기에서 이 기준을 더 충족했다는 걸 잘 보여줬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가 어떤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는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제시문 가와 나의 주장을 비교하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연세대의 단골 출제 문항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문제들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세 가지 제시문을 비교하라고 했다면 여기에서는 두 가지만 비교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의 답변에서 시간을 훨씬 짧게 쓰셔야 함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2번은 핵심이 제시문 나의 그림 2만 요약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학생들이 대체로 못 풀게 되는 이유가,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림 1에 대한 해석을 가장 나중에 미루어야 되는데, 굉장히 긴장을 한 나머지 그림 1까지 해석을 하고 있으면 사실 이런 문제는 답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나와 다를 평가할 때도 연대 문제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은 부합하고 일정 부분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연세대의 2023 학년도 활동수영 기출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특징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조금 대비를 해 주시는 게 면접 대비할 때는 편안하고 그런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시문 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 제시한 기준이 첫 번째 빈곤의 원인, 그리고 두 번째 빈곤의 해결 방안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찾아보았는데, 먼저 빈곤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기술 발전을 들 수 있을 것이고, 해결 방안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문의 길이 자체가 길기는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제시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키워드만 언급을 해준다면 사실 여기에서 점수를 따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술 발전이 일부 상위 계층에게만 편중돼서 대부분 사람들이 빈곤에 취약해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보편적 기본소득이 큰 교육 투자 효과가 있을 것이고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도 봐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심은 나는 가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관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원인 측면에서는 개인적 차원, 그리고 해결 방안 측면에서도 개인적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제시문 나가 사회의 공공 구조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일단 빈곤은 어느 정도 도덕적 범죄이다 해서 원인이 개인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국가의 원조를 받는 빈곤한 가족의 생활이 최소한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간혹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제시문 나가 국가의 원조 자체도 부정한다라고 해설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반대한 지원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구나까지만 봐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시문 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시문 다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얘기한 조건은 라와 연결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복지 그리고 노동의욕이라는 층위에 입각해서 읽어주면 핵심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 다에서 보게 되면 세금으로 빈곤층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여가를 압수하는 것이 부당한 일이라 한다면 누군가가 번 돈을 압수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에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비물질적이거나 비소비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데 물질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왜 피해를 보느냐라는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러니까 라에서 나오는 상위 계층들이 노동의욕이 감소하지는 않을까라는 점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그래프가 빠지기는 하지만 이 내용이 줄글로 바뀌어서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못 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세대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그림 1은 건너뛰고 그림 2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특정한 지점을 기점으로 그래프 앞부분과 그래프 뒷부분이 논의하는 바가 다릅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을 했을 때 상위 계층 복지가 최대 수준에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최대 수준 이전에는 의욕에 영향이 없다가 최대 수준의 근처가 되면은 의욕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노동의욕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수준에 가까워져서 이분들이 뭔가 회의감을 느낄 만한 지점부터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위 계층을 본다면 여기서 표현이 조금 애매하니까 복지가 그 최대 수준의 3분의 2 지점이라 하겠습니다. 하위 계층은 복지가 3분의 2 이전이라고 할 때 이때는 의욕이 점차 상승하다가 이 복지 수준이 아주 높아지는 이 상황이 되게 되면 의욕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을 나누고 계층별로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비교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푼다고 할 때는 절대 이 그래프를 하나의 결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프가 아니라 본문 내용이 이렇게 줄줄 설명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나눠서 보는 그런 사고를 해주셔야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아까 연결을 할 때 상위 계층의 복지 3분의 2 이전까지는 다와 부합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아주 높은 수준으로 가게 되면 다와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 주셔야 되고 상위 계층 설명은 다와 연결하고 하위 계층 설명은 나와 연결하고 이렇게까지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가 3분의 2 수준 이전에는 오히려 노동의욕이 점차 상승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의 공공구조가 개인들의 빈궁 해소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가 일정 수준에 가까워지면 즉 최대 수준에 도달하는 정도가 되면 이들의 노동의욕이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에 이 3분의 2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나와 부합하지 않고 후는 부합한다라고 해설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에 대한 연세대학교의 출제 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출제 의도 자체는 연세대가 최근에 양극화나 아니면 복지 혹은 사회의 소외계층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분배 방식들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를 내용을 읽고 비교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배경 지식이 없어도 문제를 풀 때는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시문 해설을 비교적 다른 기출들에 비해서 상세하게 해놓은 편이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시문간은 빈곤이라는 것이 사회 구조적 측면에 있음을 강조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빈곤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재분배 방식을 매우 중시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측면에서는 사회 구조, 해결 방안 측면에서는 보편적인 사회의 공공 구조를 이야기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심은 나를 보겠습니다. 재심은 나에서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에 대해서
강구해서 안 되는 것이 국가의 역할로 인지를 하기는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원조가 최소 수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빈곤에 대한 구제 수준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빈곤 구제하는 이 국가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데 국가의 역할을 부정해버리면 완전히 잘못된 해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시문 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문 다는 문제 2번에서 라와 연결하는 수준으로 평가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빈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소유권 침해이자 개인의 노동의욕을 감소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은 접근을 하실 때 문제 2를 읽은 다음에 여기 그래프에서 노동의욕과 복지 수준이라는 기준을 제시했으니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제시문 다와 연결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시문 라를 보게 되면 사실 그림 1에 대해서는 조금 하위 계층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상위 계층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을 줄이는 방식이다 라는 걸 보셔도 좋긴 하지만 만약에 이것까지 볼 시간이 안 됐다 하면 적어도 그림 2라도 제대로 보셨어야 합니다. 그림 2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의 노동의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러한 지점을 잘 파악을 하셔야 하고 이 그래프 자체를 어떠한 지점, 3분의 2 지점으로 나누어서 판단을 해주셔야 정확하게 풀이를 했다고 평가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설을 보게 되면 문제 1번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유사하게 가는 사회구조, 나는 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 빈곤의 원인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 측면에 있어서는 제시문 가에서는 사회제도, 제시문 나에서는 개인적인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설을 보게 되면 문제 2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는 부분에서 핵심인 부분은 일정 수준을 지나면이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위 계층의 경우 오히려 의욕이 감소하더라라는 지점, 그리고 상위 계층의 복지 혜택이 줄어든다고 해서 이들이 노동력이 감소하지 않지만 일정 수준을 지나게 되면 노동력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라는 패턴을 찾아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소득의 하위 계층과 소득의 상위 계층에서 노동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누어서 파악을 하셨어야 되고 이 상위 계층에 대한 것은 제시문 나와 상위 계층에 대한 것은 제시문 다와 연결해야 한다는 수준까지 나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뒤에 있는 각 제시문 평가를 보게 된다면 하위 계층으로 나를 상위 계층으로 다를 평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연세대에서도 제가 해설했던 것과 같이 그 3분의 2 수준까지 그리고 3분의 1을 넘어가서 이렇게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계층에서도 마찬가지로 3분의 2 수준까지는 타당하지 않다가 3분의 2 수준을 넘어가면 이때 타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타당하다라거나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는 제시문 다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언급을 해주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60점짜리의 문제다 보니까 뭐 창의적인 경험 및 탐의 도출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저는 한 70% 이상의 학생들이 이 창의적 제안 도출까지는 갈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답변하다가 시간이 조금 남는다, 30초 정도 남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어느 정도의 복지 수준이 혹은 어느 정도의 재분배가 유용한지는 언급을 할 수 있긴 하나 처음부터 이 수준까지 답변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적어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도 잘 매칭하는 거를 1차적 목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